전쟁보다 평화를 선택하자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간에 연합군을 보낸 나라들입니다. 내전을 불사하지 않고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항복해버리자 연합군에 참여한 나라들이 오히려 당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프간에서 철구는 트럼프가 결정했지만 트럼프와 각을 세운 바이든은 이 결정을 되돌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바이든은 철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아프간에서 인권이나 민주주의, 경제발전 등은 아프간 사람들이 결정하고 실천할 일이며 그것은 아프간 사람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정부에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경제와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 피는 아프간이 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이든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통킹만 주작 사건이라는 일을 만들어 처음 월맨과 전쟁을 시작할 때 미국은 전쟁이 길면 2년, 짧으면 1년을 예상하고 월맨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전쟁은 장기화하였고 월맨군과 교전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월맹의 지원을 받는 월남 반군이라 할 수 있는 베트콩과 지루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미국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미국에서 반전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은 1969년 괌에서 민족 자결주의로 이름 지어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입니다. 미국과 군사적으로 연관되었던 여러 국가가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이 독트린에 큰 충격을 받았고 당시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박정희는 고슴도치에 비유하며 핵무장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미사일 개발 등 자주 국방력 강화에 눈을 뜨게 됩니다. 닉슨 독트린이나 바이든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군에게 항복을 받은 호찌민은 베트남 북부에 있는 지금의 호찌민시에서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기 전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국으로서 베트남을 선포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와 관계를 맺었던 국제사회는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추진했지만 공산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국은 반대합니다. 공산화라는 건 명목상의 이유일 뿐 한반도에서의 이념 갈등, 중국과 대만과의 이념 갈등, 여기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이념 갈등을 더하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정책을 펼쳐갈 최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중에는 미국마저 치를 떨었을 만큼 부패와 독재, 공포정치로 유명했던 자를 앞세워 월남이란 별도의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분단된 베트남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경제원조와 상호방위 조약을 미국은 내세웠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월남 정권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은 지쳐갔습니다. 1969년 괌에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1년이 흐른 2021년 7월 바이든이 아프간에서 잃은 아프간 사람들이 알아서 노력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을 왜 침공한 것일까요? 9.11 테러를 진두지휘한 알카에다와 협력을 중단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붙잡아 넘기라는 미국의 요구를 탈레반이 거절하자 미국은 아프간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키고 지금의 정권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 간 이유는 알카에다와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점령군으로서 20년을 아프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은 2011년 빈 라덴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프간은 이란, 파키스탄에 둘러싸여 있고 아프간을 둘러싼 나라들은 친미 국가가 아닙니다. 아프간이 정치, 경제, 문화에서 미국에 종속시킬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서둘러 철수하기보다 주둔에 큰 지장이 없으면 언제까지라도 주둔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한 원인이 된 것처럼 아프간에서도 아프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미국이 지지하는 아프간 정부도 막장이라는 탈레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주둔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탈레반만큼의 막장짓은 하지 않았지만
미군이 주둔한 20년 동안 아프간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도 인권이 개선된 것도 아닌 권력자들의 부패만 아주 심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런 정부가 미국의 보호로 유지되자 아프간 국민은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하루세끼와 약간의 금전을 제시하는 탈레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아프간의 경제도 나아지지 않았고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은 아프간 국민을 알카에다나 탈레반으로부터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막강한 미군의 전력으로 탈레반 반군과 알카에다 잔당을 정리하지 못하고 20년을 싸우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빈 라덴이 사살된 시점부터 미국의 정치적 목적 외에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 명분도 사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프간의 동의를 얻어 미군이 아프간에 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프간에 있고 아프간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 아프간까지 적으로 규정하고 침략한 것입니다. 미국에 협조를 하고 안 하고는 주권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이유로 침략이 정당화돼선 안 되는 일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이 독립된 주권 국가의 주권을 짓밟은 것입니다. 다 고려해서 미국 처지를 이해해준다 하더라도 빈 라덴 사살 이후 미군은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정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주둔을 강행했지만 빈 라덴 사살 이후 주둔 명분에 비해 미국이 얻을 이익이 너무나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969년 닉슨이 그랬던 것처럼 2020년 트럼프와 2021년 바이든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이라크에서는 미군 철수를 의회가 의결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나가라고 의결한 것인데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도 사실 전쟁 명분이 참 빈약했습니다. 확인하지도 못하고 결국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생화학무기를 이라크가 생산해 보유하고 있고 테러 세력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주둔도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실 이라크는 사우디만큼이나 친미 국가였던 시절이 있던 나라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치를 때는 미국과 서방,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폭적으로 이라크를 지지했습니다. 이라크엔 뼈아픈 실책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악의 축이 되어버렸지만 1990년 쿠웨이트 침공을 승인한 듯한 미국의 태도에 노란하기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남북을 분단해 이념이 다른 정부를 각각 세우게 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지만 남한은 북한처럼 무장하지도 지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결말도 없는 미소 공동위원회 약속을 들먹이며 아주 냉정하게 남한을 버리는 듯한 모습으로 미군 철수를 강행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방어할 지역이 아니라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발표를 침략 기회로 삼았습니다. 북한과 소련이 볼 때 미국의 남한 방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미국이 이라크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프간을 무력으로 침공한 미국이 볼 때 이라크를 손에 넣으면 두 가지 이익이 있었습니다. 아프간과 이라크 사이에 위치한 반미 국가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할 수 있게 되고 이란이 저항하면 할수록 호르무즈 해협 안정이 위협을 받게 되어 중동 국가들이 지닌 석유 패권을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2001년 9.11 테러가 터지자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테러를 당한 것은 알라의 천벌이라는 개드립을 TV 방송으로 내보냈고 미국 조지 W. 부시의 분노 게이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명분을 찾던 미국의 후세인의 발언은 호재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평화나 정의 수호 이런 주장은 사실 미국도 전쟁 시작 전에 잠깐 할 뿐 전쟁 이후엔 미국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적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어느 곳에 있든 미국은 안보를 위해 싸운다. 그렇게 주장하고 뒤쪽에 숨겨진 고도의 계산은 결코 입 밖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국내 언론들이나 일부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면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두고 미국이 무책임하다느니 월남의 악몽이 떠올려진다느니 이런 류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70년을 미군의 안보를 의지하다 보니 미군이 어떤 이유로 어느 곳에 주둔하고 싸우든 미국의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둔하는 나라에서 미군은 민주주의나 인권, 평화,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망상도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 주저없이 미국이 쳐들어가 뭔가 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럴 미국이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입에 담지 못할 인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선 주둔 국가의 정부가 친미냐 아니냐만 중요할 뿐 나머지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에 끊임없이 기대하는 것은 안보 사대주의가 빚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에 기대어 군사주권, 자주권, 자주국방이란 말을 현충일이나 광복절처럼 특정한 날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자주국방보다 중시 여기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앞두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 대부분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미군 철수가 이뤄지면 아프간에서 극심한 내전이 발생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내전이 격화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인권유린과 생명보호를 내세워 아프간에 다시 파병할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과 전투를 하는 대신 평화적 정권 이양을 선언하며 항복했습니다. 어차피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탈레반에 대적할 의지도 없으니 좋게 말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권력을 곱게 바치는 대신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병력이나 군사력에서 아프간 정부군은 탈레반에 뒤지지 않는 정부가 순순히 항복하는 것을 탈레반 처지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와 미군 철수를 합의한 탈레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철군을 번복하여 주둔을 지속하거나 유엔과 국제사회에 군사적 개입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이 되면 피 흘리지 않아도 권력을 탈레반이 되찾아오고 국제사회의 개입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탈레반이 예전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외교공관은 물론이고 공항과 같은 주요 시설 사용도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복, 학살, 응징 이런 말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군 해산을 명령했지만 수도 카불에 입성해 무력 시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프간에 머물던 외국 사람이나 외교관은 물론 아프간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들까지 조금은 여유를 가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화적 권력 이양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아프간 국민들입니다. 평화적 정권 이양은 내전 종식을 의미합니다. 20년이란 시간 동안 탈레반도 조금은 변했길 바랍니다. 인권이나 민주주의, 인류 문화의 가치에 대해 변했길 바랍니다. 탈레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막장이라 합니다. 미국이 아프간을 침략하기 전까지 탈레반 정권은 그야말로 개망난이 그 자체였습니다. 탈레반은 제대로 미쳤다고 평가를 받는 모하마드 오마르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아프간을 통치하던 시기에 행했던 막장 짓으로 반미를 하던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게까지 모두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집단입니다. 20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국민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집단으로 조금이라도 변했길 바랍니다. 1919년 8월 19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 나라는 자이르샤의 40년 통치 동안 평화를 유지했지만 1970년에 내전이 발생한 이후 아프간 국민은 맘 편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간 국민들 미래,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